선거의 첫 도전은 아니신데 총선 본선 진출은 처음이십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부평구청장 선거에서 아깝게 석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저번 그 지방 선거에서도 처음 출발은 한 10%에서 15% 정도 지는 그 선에서 출발을 했고 결국에 이제 그 선거에 임하면서 마지막 다가가서 한 1, 2% 정도 저희가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또 아쉽게 졌습니다. 뭐 2.5% 정도 네. 진 거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평 갑에서는 갑구하고 을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갑구에서는 4.5% 저희가 이제 이겼습니다. 네. 저번 지방 선거에서. 근데 을구에서 좀 져서 아쉽게 그 석패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라는 네. 그 지역의 저희 조직들이 똘똘 뭉쳐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서서 죽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시의원 7대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시의원으로 분명한 역할 또 성과도 있으셨습니다. 중앙으로 그래도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모두가 다 국회로 가고 싶은 욕망 네. 뭐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신 말씀이네요. 네네. 예. 당연하겠죠. 근데 네. 전 20대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네. 소신 정치 또 의리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좀 인정받는 국회로 좀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가게 되면 일하는 정치로 국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탄핵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소신과 의리 있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국회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평 갑 지역은 지난 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개편된 이후로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안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보수와 진보 번갈아 승리를 했던 그런 곳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고 또 지난 지선과 대선의 어떤 표심도 좀 달랐고 판세 예측이 어려운데 유권자분들 직접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스윙 지역이죠. 우리 부평 갑은 네네. 한 곳에 이렇게 계속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평 갑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쭉 몰아주는 성향은 아니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성향이 강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역에서 스킨십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또 그 표심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지역에서 꾸준하게 오래 하신 정치하신 분들의 표를 보면 굉장히 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네. 하는데 요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 이제 저희 그 나오시는 후보님은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기 네네. 때문에 이제 바람 선거, 저희는 이제 조직 선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직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18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고 네.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 반응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또 지난 지선의 어떤 경험도 다시 한번 좀 힘내라 이번엔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 큰 차이로 진 게 아니잖아요. 예, 예. 2.5%면 그래서 많이들 아쉽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인천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지역인데 최근에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 분위기가 좋았다가 다시 좀 전에 일부에서도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만 어떤 악재들 때문에 최근에 또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고민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있죠. 왜 없겠어요. 저희도 용산발 악재 두 건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지역에서 2주 동안 힘들었고 네. 또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따갑게 담아 들어보면 틀린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선거가 15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검선부다. 네. 왜냐하면 실수하는 팀이 진다. 그러니까 자책골 넣는 팀이 진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말실수, 행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좀 행동을 해달라고 나오고 있고 네. 여야 모두 다 이런 쪽에서 똑같이 긴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실수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쭤보는데 천안함 14주기였잖아요. 관련돼서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그 천안함 관련해서 뭐 막말이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 민주당 후보께서 그렇게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사제 또 그러니까 인천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내려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국 쪽과 천안함 이쪽 관련해서 5.18 얘기 잘못하면 다시 사과하고 사퇴하잖아요. 그럼 천안함에 대한 막말한 부분도 정확하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부평고등학교 나오셨는데 부평 그 천안함 용사 중에 점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부평고등학교 후배
후배님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출신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건 좀 모순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강하게 성명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지역 의료 문제 공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내용 강조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유정복 시장님께서 네네. 캠프마켓에 인천 의료원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 의료원이 들어온 거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네. 공공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은 공공 의료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의료질이 좀 떨어지고 그 지역이 좀 슬럼화 될까봐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천 의료원 뭐 다들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만성 적재에 허덕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인천 의료를 짓는 건 인천시가 짓고 운영은 대학이 의과가 있는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 위탁을 하자. 네. 해서 위탁 경영을 하면 적자도 줄일 수 있고 예. 의료질도 높여질 수 있고 이런 제안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했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인천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꼭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